네, 지금 8시 48분 4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유롭게 현재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겠습니다. 바로 간밤에 미국 증시 우리는 쉬는 동안에 좀 진행이 됐었는데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죠. 다소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우리 증시 어떤 식으로 출발하게 될지 지금 양시장은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에 조금은 이 반등에 가물을 잃지는 않을까 걱정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입니다. 0.41% 상승 2511.99포인트 선에 서 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10포인트 정도의 반등 움직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된 반등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바로 직전 거래일에 이런 반등 움직임 나타나면서 5일 이동평균선 회복이 됐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이평선은 21선입니다. 2525포인트에 21선 놓여 있는데요. 오늘장 이 정도면은 21선은 아직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2525포인트에 21선 놓여 있는데 2510선 부근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정도 출발 예상됩니다. 탄력은 강해 보이지는 않네요. 0.23%니까요. 포인트로도 2포인트 미만의 제한된 반등 움직임 844선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바로 직전 거래일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밀렸는데 오늘장에서는 브레이크를 잡는 정도, 여기에서의 소폭의 반등 그 정도가 될 예정입니다. 5일 이동평균선 테스트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5일선을 약간은 웃돈 수준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상승불이 약간은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시총 상위주들의 모습인데요. 코스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군들 대체로 상승불 들어와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 4% 정도 밀리는 걸로 호가가 잡힙니다. 워낙에 상승도 하락도 제한된 종목인데 호가상으로는 좀 많이 밀린 걸로 보이는데요. 보시면은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린다. 오늘부터 매도 가능하다. 전체 공모주의 12.5% 물량이 꽤 많습니다. 보호예수가 지난달 28일에 해제가 돼가지고요. 오늘부터 우리 사주 물량이 풀리는데 이 수급적인 이슈 영향받은 호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 정도 밀리면서 75만 원 선 근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출발 대기하고 있고 이 종목 제외하고는 괜찮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한 100원, 1000원이죠. 1000원 한 호가 정도 밀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는 다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지난 거래일에 미증시에서도 3대 지수가 나란히 밀려 내려갔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좋았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 66,000원에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0.76% 정도 플러스권으로 4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장 기대되는 호가입니다. 2.35% 오름세 91,600원으로 출발 앞두면서 직전 고점 뚫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오늘장 앞자리를 9자로 다시금 회복을 하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쪽 호가 괜찮게 들어오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으로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약보합권이지만 LG 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는 1% 후반대에 플러스권 움직임 출발 예상되고요. 그리고 포스코 그룹 내에서는 약간은 좀 힘 빠진 모습도 보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0.5%, 포스코 퓨처엠 1% 정도의 제한된 상승 호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기아차는 0.5% 안팎의 플러스권으로 약간은 좀 무덤덤하게 오늘장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호가가 가장 강한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이유는 실적. 1분기 깜짝 실적 내놨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도 오늘 좀 나왔고요. 효성 TNC는 1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7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693억 원이고 전년 동기에 워낙에 실적이 그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63.5% 정도 줄기는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후울적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의 실적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효성 TNC가 약 6% 정도 오른 39만 9,500원, 말씀드린 사이에 40만 원까지 호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성 TNC 그동안에 다소 부진한 움직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장 강력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선 쪽의 호가가 괜찮네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조선 쪽으로는 강한 호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이 가운데서 에코프로비엠이 한호가 정도, 그리고 에코프로가 2.6% 정도 플러스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톱10 내에서 1% 넘게 오르고 내리는 종목은 에코프로 정도고, 나머지는 다 1% 안팎에 제한된 상승 움직임 혹은 하락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종목은 위메이드 있습니다. 쉬기 바로 직전 거래일에 지난 금요일이었죠. 위메이드가 15%나 급등했는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나이트크로우 신작 게임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다고 하네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그리고 애플 쪽에서도 이 양대 마켓에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크로우 효과 받으면서 4% 정도 추가 상승 만들어낼 예정이고요. 57,900원에서 현재 위메이드 호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이 좀 사이즈 큰 종목 가운데서는 현재 위메이드가 좀 탄력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150 종목으로 압축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150에는 현재 위즈익 스튜디오가 상한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뉴스가 영향을 오늘 권리락이네요. 무중 권리락입니다. 위즈익 스튜디오. 그래서 상한가불 들어와 있고요. 그 밖에 특징적인 부분은 지금 반도체 쪽으로도 앞서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꽤 괜찮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HPSP가 1%대, 좀 전에 4%였는데 지금 동시효과 구간이어서 변동성은 다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오늘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코스닥 150 종목 가운데서 하락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GS증권발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동반 급락을 보여줬던 이들 종목이 오늘장 물론 바로 직전 거래일에 하한가는 풀렸습니다. 풀린 종목이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하락을 면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우데이터가 재차 하락 움직임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10% 정도 밀리는 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성광 같은 경우도 6%대, 하림지주도 마이너스권으로 오늘장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급등 출발,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개수로는 1,100여 개가 상승불이 들어와 있고요. 800여 개 하락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보시면 GL팜텍이 또 상한가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 종목은 직전 거래일에도 상한가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안구질환과 관련해서 좀 묶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새로운 변종이 이 안구 질환을 동반한다라는 소식에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연속성 예상되고 있고 또 2차전지 내에서는 후발주자 쪽으로 탄력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이글이 대표적인데요. 지금 이 종목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2차전지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바로 직전 거래일에 장 마치고 나왔던 공시인데요. 이 내용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자이글 13%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애경케미칼도 2차전지 후발주자로 볼 수 있죠. 이 종목도 오늘장 7%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SK 아이테크놀로지, 이 중국의 배터리 업체에 분리막을 공급한다. 전기차용 분리막 공급한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호가 좋습니다. 8만 원권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36% 오르면서 79,900원, 100원 모자란 8만 원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 전체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힙이 엇갈리는데 SK 아이테크놀로지가 기존의 2차전지를 이끌어왔던 종목군들 내에서는 좀 탄력적인 흐름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필옵틱스, 첨보 이런 종목도 1에서 2% 정도로 플러스권 호가가 잡히고 있지만 예전처럼 급등이 나온다거나 이렇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계속 실적이 발표되는 만큼 실적과 관련된 종목군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가 직전 거래일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바이오가스법 하위 법령안 입법 예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소식이고요. 여기에 영향을 받는 에코바이오하고 GNC에너지 두 종목은 오늘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뇨라든지 하수구 찌꺼기 이런 부분을 재활용 촉진하기 위해서 이 법안 세부적인 내용이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에 에코바이오하고 GNC에너지가 대표적인 수혜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에코바이오는 오늘도 상한가 들어갈 것 같고요. GNC에너지도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바로 직전 거래일에 상한가였습니다.
오늘까지 급등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GNC 에너지도 16% 정도 이 두 종목의 호가가 유난히 좀 탄력적으로 형성될 예정입니다. 눈에 띄고요. 그리고 덕양산업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서 요즘 단연 돋보이는 종목입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기계장치를 도입하는 부분 의무화 추진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재료가 되면서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덕양산업 오늘장 6% 정도 추가 상승 만들어내면서 6,05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도 단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쉬기 바로 직전에 로봇과 관련된 뉴스들이 연이어서 나왔는데 상승 움직임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음봉을 기록하면서 로봇은 조금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로봇이 재차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이 4%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효림 로봇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보합이네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바로 직전 거래일에는 약간 아쉽게도 음봉을 기록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는데 오늘장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비교적 양호하게 호가를 형성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SPG도 한 1% 정도의 오름세로 출발 대기하고요. 뉴로메카도 2.3%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재차 반등할 수 있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현대바이오입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5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이번 달은 이런저런 연휴가 끼어 있어가지고요. 다소 좀 짧게 느껴지실 것 같네요. 게다가 아시아 증시는 번갈아 가면서 휴장을 합니다. 중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내일까지 노동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정상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일본 증시는 또 주 후반에 청명절 연휴 있으니까요. 번갈아 가면서 아시아 증시는 이번 주 휴장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국내에서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아니면 BGF 리테일과 같이 소비재 섹터에서 이제 실적 발표에 바통을 이어받으니까요. 내가 가진 종목은 성적표를 언제 내놓는지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출발했는데요. 어떤 모습 나타내고 있나요? 조수영 캐스터. 현재 양시장인 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4거래일 만에 2,500선을 회복하게 됐는데요. 오늘까지 추가 상승 이어가면서 현재 구간 2,505포인트선 지나가면서 0.1%대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소폭의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2%가량 올리면서 현재 구간 844포인트 구간 지나가면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코스피 시장 쪽으로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출발은 외국인만이 매수 우위 포지션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과 기관은 현재 동반 매도 물량 출회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현황은 지난주와 마지막 거래일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조금 더 많은 물량 뱉어내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이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형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철강금속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6%가량 상승하면서 가장 강한 시세되고 있고요. 그 뒤로 의료정밀 섹터, 보험 섹터, 또 화학 섹터 역시 일제히 1% 가까이 상승 탄력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의약품 섹터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5% 가까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 중인 가운데 그 뒤로 건설 섹터, 운수창고 업종, 그리고 기계 섹터, 서비스 업종 순으로 소폭의 하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출발 상황은 빨간불 켜는 종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까지 상승 추세 이어가면서 0.7%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K하이닉스 오늘장 9만 원 선 다시 한번 회복하나 한번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0.1%가량 밀리면서 89,400원 구간 약보합권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2차전지 관련 섹터들 오늘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3%대 강보합권 등락 중에 있고요. 그 밖에 LG화학과 삼성 SDI 모두 일제히 1% 이상 강한 탄력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기아 같은 자동차 종목분들도 좋은데요. 이번에 무역 수지가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무역 수지가 저조했기 때문에 14개월 연속 적자를 냈지만 자동차 업종은 또 호조를 냈다는 이런 호소식이 반영이 되면서 현대차가 현재 구간 0.9% 강세고요. 또 기아 역시 1.5%대 가장 강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인터넷 플랫폼주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에도 소폭의 탄력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이버가 0.1%대 강보합권 출발 중에 있고요. 또 카카오 역시 0.6% 상승하면서 58,5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위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상위 종목군들은 좀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1.3%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또 에코프로 역시 2% 이상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역시 오늘장 상승하면서 1.7%가량 올리고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소폭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5%가량 밀리고 있고요. 반면에 HLB는 1.5%가량 상승하면서 이렇게 같은 업종군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했던 게임주들 오늘은 소폭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0.6%가량 하락하면서 41,1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또 펄어비스 역시 약보합권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출발한 이후에 5분 정도 지났는데요. 조금씩 힘을 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양시장 0.6% 안팎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보시면 2차전지 오늘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 앞서 체크포인트로 체크를 살펴봤는데요. 이런 종목군, 면세, 카지노 이쪽 좋습니다. 호텔신라 실적을 내놓기도 했고요. 광물자원 쪽에 히토류, 구리 쪽 좋고요. 그리고 스마트홈 키워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국내 대기업들이 스마트홈 표준사업 주도한다라는 매체 보도도 있었는데 스마트홈 쪽 좋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치과치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 눈에 띄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오늘은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오늘 2차전지주들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그중에서도 LFP 배터리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산업부가 LFP 배터리 개발을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4년 동안 233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관련돼서 담당 사업 수행기관까지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배터리 핵심 광물 공급망 이슈로 LFP 배터리가 급성장하면서 이에 맞춰서 우리 정부 또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 보시면 현재까지 자이글이 13% 이상 가장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의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EG와 SK이노베이션 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군들 동반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 후반부까지 관련된 2차전지 관련 섹터들과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쉬는 동안에 나왔던 이 정부 쪽에서도 육성하겠다라는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EG 그리고 또 뭐 아모그린텍이라든지 탑머티리얼, 코인테크 많은 종목군들이 점차 이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 투자 전략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온 만큼 아무래도 좀 이제 정부가 이제 밀어주겠다고 하면은 정책상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자이글 같은 경우는 원래 이게 이제 사업 목적의 이쪽 2차 전지를 최근에 추가한 업체라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쪽보다는 차라리 탑머티리얼이라든가 아까도 얘기했던 원래 이지라든가 원래 이런 쪽이 더 투자가 더 낫지 않겠느냐. 네. 자이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본다면은 사업 목적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사업을 실적이 어떻게 잡히는지 한참 후에 좀
이게 이쪽으로 2차 전지 이쪽에 수혜를 입을 것인지가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쪽보다는 원래 본업에 좀 LFP 배터리 하고 있는 쪽에 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LFP 배터리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종목별로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시각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은 두 번째로 전반적인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 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지난주 후반에는 또 탄력이 약해서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지금 코스모신 소재가 급등이 나옵니다. 6%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4%대 거래도 실리고요. 탄력 좋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수주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SK 그룹 쪽 SK 아이테크놀로지, SK 이노베이션, SKC 이런 종목도 괜찮고요. 또 장비 쪽으로 피롭틱스가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은 강보권 정도기는 한데 PNT 이런 장비 쪽으로도 현재 상승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 시세 이제 좀 살아나는 건가요? 제가 뭐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주 이제 나노 신소재 저번 주 금요일에 갖고 나왔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은 또 단기적으로 끝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한번 갖고 나와봤고 추천주도 오늘 에코프로도 한 3% 넘게 강세. 코스모 신소재가 뭐 최근에 오름폭이 뭐 그다지 뭐 적다고 느꼈는지 오늘 한 5% 넘게 강세. 오늘 뭐 양극재 업체들 다 괜찮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LNF도 오늘 소폭 강세. 약세로 돌아섰네요, LNF는. 그렇고, 일단 뭐, 음극재도 지금 현재, 대주전자재료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저는 2차 전지 쪽은 밀리면 좀 사보자. 좀 그렇게 지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또 가격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밀리면 사보자. 하지만 좀 짧은 시각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 정고점까지 놓고 보고 있고요. 거기서 탄력이 괜찮으면 좀 홀딩 하시고, 네. 지금 들어갔는데, 초창기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홀딩 하셨겠지만은, 그런데 그런 분들은 안 팔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좀 길게 보고 들어가는 게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2차 접근 가능한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나오느냐는 조금 더 시세를 보고 판단을 해보자. 아마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질문 드릴 것 같아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오늘 전체적으로 양호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키워드 하나 점검해보죠. 스마트 홈입니다. 한창 뭐 사물 인터넷, IoT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접했던 그런 단어인데요.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LG전자하고 삼성전자 쪽에서 글로벌 스마트홈 표준인 메터 이와 관련된 국내 적용 확산 산업에 나란히 참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정부 주도로 이 메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8개 컨소시엄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답니다. 근데 2개가 선택이 됐고 삼성 쪽의 컨소시엄, LG 쪽 컨소시엄 이렇게 있습니다. 삼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눈에 띄는 기업이 있는데요. 현대 HT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LG가 참여한 컨소시엄에는 또 코맥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죠. 현재 코맥스의 주가 움직임이 9%, 10% 정도 오릅니다. 장 초반에 22%까지 급등을 했다가 지금은 다소 윗골이 달리고 있고요. 코맥스 움직이면 같이 보이는 종목이 또 코콤이 있습니다. 코콤 15%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 HT 이 종목도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IoT 예전부터 각광받고 또 미래형 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뭔가 좀 구체화되는 게 없으니까 투자 심리가 좀 시큰둥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어떤 식의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예전에 한번 이제 오래전에 한번 나왔던 맞아요. 건데 네. 이게 지금 다시 이제 주가를 큰 폭으로 견인하는 걸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전에 코맥스, 코콤 이게 지금 현재 아파트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들어가는 업체들이거든요. 우리 이제 뭐 누가 방문객이 배를 누르면 인터폰. 예, 네. 거기 뭐 다 나오고 이제 그런 업체 그거 이제 설치해주는 업체들인데 글쎄요, 뭐, 이건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이런 업체들 같으면 성장성은 좀 끝났다고 보고 있고, 네. 실적도 최근에 보니까 제가 뭐 이런 주식들 최근에 좀 안 봤는데, 뭐 실적도 그냥 그저 그런데, 네. 일단은 뭐,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종목 가운데서 호실적 기록한 종목군 보겠습니다. 앞서 체크포인트에서도 호텔신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급등이 나옵니다. 8% 정도 오르면서
18,0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효성 TNC도 호실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종목도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군들의 반등이 반가운 것이 그동안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다가 브레이크를 걸리면서 이렇게 급등으로 좀 돌려놓는 모습인데요. 이럴 땐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효성 TNC, 호텔신라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업종이 좀 틀리니까 조금 전략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호텔신라는 저 차트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외국인 관광객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그러면은 면세점 실적, 중국 보따리상도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호텔신라는 긍정적인데. 효성 TNC는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일단 아직까지는 저는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전저점 근처나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럼 오늘 사지 말고 그때 한번 사보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석유화학 업계도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만큼 대신 호텔신라는 벌써 이제 좀 체감적으로 좀 빨리 좀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효성 TNC는 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바이오가스 쪽 보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바이오가스법 하위 법령안 입법 예고 관련된 소식으로 묶이는 GNC에너지 에코바이오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늘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이 좀 주목받으면서 신재생 에너지, 수소 쪽이라든지 같이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GNC에너지가 10%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에코바이오 7% 정도의 상승권, 그리고 유니드라든지 수소 쪽도 유니크죠. 유니크 같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JNK 히터 이쪽도 강세 움직임. JNK 히터가 또 12%나 오르네요. 바이오가스 쪽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이쪽은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제가 이쪽을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 지금 현재 주가 이미 상당히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에 상한가 오늘도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냐.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죠. 다 알 수는 없는데 게다가 또 바이오가스는 뉴스가 많았던 섹터는 아니어가지고요.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 시세까지만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히토류 넘어가겠습니다. 히토류는 이 시간에 꾸준히 홀딩 의견 주셨어요. 좀 더 지금 한중과의 관계, 미묘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유니온 오늘 3% 정도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도 볼게요. 이 종목이 7%나 오르네요. 직전 고점 돌파 시도 나타나고 있고요. 동국 RNS 이 종목도 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에 강세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인가요? 네,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바로 풀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홀딩이고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이 일단 지주 회사 격이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사업 회사니까 저는 조금 더 나은 거는 역시 유니온 머티리얼이 좀 더 좋지 않나요? 계속적으로 홀딩입니다. 저는 지금 접근한다면 계속적으로 빠지면 사보자, 이동평균선 활용해보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11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오늘도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일단 빠지면 수익은 한번 좀 빠져서 접근하면은 수익은 한번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치과 치료 관련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디엘텍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일본 치과용 CT 업체들한테 동영상 디텍터를 공급했다. 이런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알텍 장 초반에 13% 정도까지 오르다가 지금은 탄력이 약간은 좀 줄긴 했어요.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덴티움이 7%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디오도 볼게요. 지금 디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이네요. 디오가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을 좀 덜 받긴 했는데 디오는 마이너스권 기록하고 있고 덴티움이 워낙에 강하고요. 레이는 2.4% 정도 상승권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또 치과 치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덴티스도 4% 정도의 오름세니까요. 이쪽 계속 좋네요. 네, 계속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인구 고령화가 이제 계속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임플란트 수요는 무궁무진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계속 중국 쪽에서도 인구 고령화가 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덴티움 같은 경우는 중국 수혜주인데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 가격 낮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이나 유럽 업체들 대비 더 유리하지요. 아무래도 뭐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그럼 더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시장에서 뭐 거의 어떻게 보면 횡보만 하고 있어가지고 뭐 덴티움으로 수혜가 집중되지 않느냐. 임플란트 업체 살려면은 솔직한 얘기로 덴티움이나 지금 뭐 디오밖에 없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쪽도 직전 고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영역으로 보세요.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는 뭐 직전 고점까지만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뭐 이후의 상승은 조금 한번 지켜보자. 일단은 그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이 이번 달에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국토 물류 분야의 장관이 우리나라를 좀 방문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로드쇼도 준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종목 한미글로벌 보겠습니다. 현재 한미글로벌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히림도 3%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번엔 또 물류라든지 교통 이쪽으로 협력이 이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현대무백스가 관련주로 묶이더라고요. 이 종목 10%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최근 뉴스 나오면 현대무백스는 안 엮이는 데가 없습니다. 뭐 로봇 얘기가 나와도 묶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공장 자동화 이쪽 저쪽 뉴스가 상당히 많은 종목인데 오늘도 거래 동반 탄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이번 달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슈로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그쪽에서 뭐 장관급이 온다고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지금 주가는 뭐 미리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언제 뭐 저희 일정 방한 일정은 정확히 제가 아직 체크는 못했지만. 한미글로벌 8일부터 10일까지. 네. 한미글로벌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요. 뭐 미리 좀 움직이고 있죠. 네. 어느 정도 조정도 마쳤고 그렇다고 보면은 단기적인 모멘텀 구간은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뭐 진행을 하는지 할 건지 뭐 원희룡 장관과 뭐 얘기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뭐 이런 쪽 말고 좀 이쪽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뭐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은 이번 달에는 좀 종종 얘기가 나올 것 같네요. 다음은 구리 쪽 보겠습니다. 구리도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구 산업이 20일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3거래일 연속된 반등이고요. 풍산 쪽으로도 주가 좋습니다. 6%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 구리도 이제는 직전 고점 돌파 시도 하는 건가요? 구리가 아무래도 경기가 돌아선다면은 제일 먼저 좀 수혜를 입죠. 이것저것 최근에는 뭐 전기차 때문에 쓰이는데도 더 많이 쓰이고 있고, 뭐 이구 산업이라든가 풍산이라든가 하나하나 뭐 차트 잠시 보시면. 네. 풍산도 움직임 좋죠. 뭐 21선에서 지지받고 있고, 뭐 정고점은 충분히 뭐 간다라고 보고 있고, 이구 산업도 이격도가 조금 풍산하고 좀 틀리긴 하지만 뭐 같이 수혜 입을 수 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가 뭐 침체다 아니면은 뭐 경기가 지금 다시 돌아설 것이다 뭐 의견이 지금 있는데 아무래도 뭐 침체 쪽에 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움직이는 거는 주식시장 이런 쪽에 실물 경제보다는 앞으로 좀 먼저 미래를 좀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로봇 알아보겠습니다. 로봇주 가운데서는 지금 뉴로메카가 한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효림 로봇, 유진 로봇 쪽으로도 한 2% 정도의 고른 상승 움직임이고요. SPG 3%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60일선 근방에서 60일선 부근까지 밀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아가지고 이제 좀 바닥을 잡을까요? 로봇주들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뉴로메카 SPG 움직이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좀 테마가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국회에서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게 법이 통과되면서 그쪽으로 좀 매기가 있었다면 그날 이제 조금 부진했던 주식도 SPG나 뉴로메카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뉴스들이 나오는데 계속적으로 로봇 시장은 계속 커진다라고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역시 어느 정도 조정 받았으니까 저는 충분히 저가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다. 이제는
예전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또 접근해보자. 가격이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반도체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동시효과만큼 불을 뿜어내지를 못합니다. 1% 미만의 제한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장비 쪽으로도 그래서 그런지 이렇다하게 시세를 내지는 못하네요. 지금 한 저스템이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HPSP 이 종목 한 4% 정도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다른 종목군들 뭐 PSK나 이런 종목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아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 미증시에서도 괜찮은데 우리 증시에서는 뭐 눈에 띄는 시세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아무래도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4월 달에 외국인들은 대부분의 국내 증시에서는 뭐 소폭의 순매수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만 거의 뭐 대부분 큰 폭으로 샀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수급이 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큰 폭, 우리 지금 오늘 한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1% 정도만 올라도 뭐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뭐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지금 오늘 장비주들이라든가 뭐 소부장 이런 섹터들 같은 게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오히려 못 가면은 저는 사보자.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 반도체 지금 사놔도 좋다라는 시각으로 보시네요. 현재 양시장은 탄력 괜찮습니다. 0.6에서 0.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은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1,340원도 지금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인데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61선에서의 지지력은 어느 정도 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차례 정도는 한 번 더 조금 2,500 밑에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는 있어가지고, 오늘 조금 많이 올랐는데, 저는 이제 대신 못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 오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그런 쪽에 접근은 지금도 가능하다. 하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차례 조금 빠지면 한번 또 적극적으로 매수할 기회도 또 주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는 3영업일, 그 다음에 밖에 없지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또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어떻게 변동성,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런 것보다는 좁은 박스권에서 좀 움직일 것이다. 조금 기다리면은 조금 빠지거나 뭐 보합권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나쁘게 볼 필요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시되, 일단은 분할 매수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수는 2,500선 하회할 만한 가능성도 약간은 좀 열어둘 수도 있고요. 종목별로는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오히려 반도체나 이런 종목을 사모으는 기간으로 삼자, 이렇게 팁을 주시네요. 최영재 전문가 전체적으로 어떤 이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장 마치고 나서 오후 5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무료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개 방송입니다. 이 최영재의 성공 투자 전략,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최영재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결국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선을 뚫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아마도 간밤에 이 달러 강세를 보면서 예상은 하셨을 텐데 오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RS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은 건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환율 1,340원 상향 돌파했습니다. 1,340원 안착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일 종가 대비 4원 50전 상승한 1,342원 20전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1,342원 90전에 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현재도 1,342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계속해서 1,340원 초반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미국의 긴축 경계감에 1,340원을 상향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미국의 15위 은행이죠.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면서 은행권 유동성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은 미 연준으로 넘어갔습니다.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에 1,340원을 상향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글로벌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49% 상승한 102.15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1,34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달러는 1개월물이 1,339원 50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마이너스 2원 55전을 고려하면 지난 금요일 현물한 종가였던 1,337원 70전보다는 약 4원 3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은행 유동성 위기 완화 속에 FOMC의 긴축 경계감이 고조가 되면서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요. 일단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면서 은행권 리스크가 잠잠해진 상황에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였습니다. 4월에 47.1로 시장 예상치는 물론 전월보다도 높아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통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에 다시 4.163%까지 치솟으면서 10pp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동향에 따라서 1,340원 중반대까지도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 그리고 5월 2, 3일에 있을 현지 시간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아무래도 관망세도 큰 만큼 1,340원 초반대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0원대 초반이면 지금 레벨이고 또 네. 1,340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뭔가 좀 당국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럼 오늘 예상 환율 범위를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4일 새벽에 FOMC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후에 Q&A가 있으면서 6월의 금리 향방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그런 흐름 속에서 1,340원 초반선에서 눈치 보기 정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38원에서 1,345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를 이번에 아마도 올릴 거다. 패드워치상으로도 그렇고 네. 이런 금리 인상 가능성에 확실히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주 후반까지 봤을 땐 1,350원 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 계세요? 네, 일단 5월 4일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들과의 Q&A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5월 4일에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새벽에 있을 FOMC에서 25bp 이상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25bp 금리 인상 이후에 과연 6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인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6월에 금리 동결 전망이 나타난다면 환율은 그동안의 계속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대내적인 요건이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인 무역 적자 흐름 속에서 환율은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350원 위로의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환시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FOMC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1350원 선을 뚫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지만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회자되지는 않지만은 계속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환율 동향 RS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